10km 파고로 가서 일본 도달할 때 10m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다이 이번에 쯔나미 일어나서 10m 둥만 들었다고 그랬죠? 이번에 쯔나미가 21m였거든요. 다 뒤집은 거죠. 이런 인도네시아 쯔나미라든지 이런 일본 쯔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는 두 가지가 계속 돌아가는데 흙들이 부서지는 말은 뭐냐면 토양에 합니다. 그 다음에 쯔나미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겁니다. 이 화석들을 보면 물고기가 죽으면 이제 다 분해돼가지고 다 성체를 잊어버리게 되겠죠. 근데 화석들을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 제 사무실에 100마리가 넘으니까. 근데 모두가 아주 자세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잘 놀다가 갑자기 덮칠 거죠. 그러니까 뭐보다 물고기보다는 빠르고 있어. 그리고 거기 갇힌 다음에 화석으로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화석이 되는 건 속에 갇혀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몇 개월 안에 다 화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석들 어떤 물고기 이런 물고기가 있죠.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다가 당한 거 이런 것도 있고 먹자가 맞아 죽은 것도 있고 당한 것도 있고 하여간 다 살아있을 때 경험한 것들입니다. 조개도 다 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입을 다 다물고 있어요. 입을 다 다물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입을 다물고 있는데 조개 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근데 조개 녀석들이 거의 대부분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갑작스럽게 당한 겁니다. 그거 다 다물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유난히 많이 발견되는 조개 녀석이 바로 이 나트로이드라고 하는 앵무조개인데 길쭉한 조개 녀석인데 이들이 약 10억 마리 정도가 발견됩니다. 아니 10억 그 정도가 있을 걸로 추측을 해요. 일반 지질학자들이. 근데 재밌는 건 그들이 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들이 죽을 때 우리 머리 서쪽이다 이러면 죽지 않잖아요. 바로 이 저탕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들이 배열됐다는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질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그 정도를 배열시키려면 저탕류의 속도가 초속 7m는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속 7m는 밑바닥에서요. 그러면 초속 한 30m 정도 되거든요. 이게 30km 정도 되거든요. 초속 30km면은 별로 안 빠르네 이게 아니라 바다 밑바닥에서 초속 7m를 만든 경우는 없어요. 어떤 허리케인이나 밀물과 썰물도 딱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뭐냐면 바로 쯔나미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첼레 쯔나미나 일본 쯔나미가 아무리 그렇게 세다 할지라도 지층 못 만듭니다. 화석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물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품의 샘이 터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개라든지 새화석이라든지 모든 게 다. 우리 지층만 보더라도 아까 보신 것처럼 바로 저탕이죠. 지구상의 지층의 80%가 지층으로 덮여 있으니까. 오늘날 일어난 어떤 자연과정도 이 지층 못 만듭니다. 두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흙이 어디서 왔을까? 이들을 운반할 만한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저탕류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다고 오래된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T1, T2, T3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T1은 같은 시간에, T2는 또 다른 같은 시간에, T3가 맨 마지막이겠죠. 근데 T1 위에 있지만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T2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만약에 이거 보지 않고 우리가 뚝 잘라서 봤다 그러면 예전에 그랬을 거예요. 이게 밑에가 먼저, 위에가 나중. 이 얘기 틀렸다는 얘기예요. 지층은 언제나 수평으로 수직으로 동시에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원지에 가까우면 먼저, 멀면 나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빨라지는데 그래도 참 편안하게 들으세요. 제가 1시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 지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수평으로 수직으로 이동하는 저탕류로 바뀐 겁니다. 위에서 쌓여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변하셨어요? 이 변해야 돼요. 이게 아직까지도 옛날 실험하지 않았던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사물을 볼 때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시력이 좋다고 잘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다 잡아버리면 이게 다 잡아버리는 거, 눈도 다 잡아버리는 거죠.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그랜드 캐니언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흙이 어디서 왔을까? 이거 운반할 만한 물이 어디 있을까? 이 안에 어마어마한 학습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지층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북미 전역에 끓이지 않고 연결됩니다. 이런 거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어떤 자연과정 못 만듭니다. 이 북미가 이게 말이 북미지 얼마나 큰 거 서울 시내도 한눈에 안 보이는데 말이에요. 이거 뭐 굉장히 큰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지층의 80%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 이 지질 세트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존재할 줄 아는 지지시대라고 했는데, 자, 우리 지지시대가 그럼 지나온 전에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구의 역사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쳤다는 겁니다. 이걸 더 잘게 나눴죠. 캠브리아가 오드비시, 사이버에서 더 잘게 나눴잖아요. 근데 그 옆에 그 시대의 대표적인 화석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게 이거예요. 그러므로 맨 위에 사람이 있는 거죠. 진화의 수로 사람이 제일 마지막이니까. 자, 이 얘기는 사람들이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 다 오늘날 살아있는 생물로 만든 게 아니라 뭐로 만들었겠어요? 화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화석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화의 수대로 고스란히 그림처럼 발견되는 곳은 딱 한 군데인데 바로 이 그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화석은 여러분 그냥 널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어디에 땅을 파더라도 말이에요. 화석이 진화의 수대로 이렇게 발견되는 건 없어요. 널려 있는데 화석은 중간한 게 없다 그랬죠. 네, 널려 있는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매몰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므로 우리가 화석은 딱 그 말을 하면 누군가 종류대로 청소하고 갑자기 매몰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래도 과학자들이 화석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내일 나눌 겁니다. 지금 이번엔 토픽이 아닌데 질문이 반드시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아마 내일 설명하게 될 거예요. 화석의 나이를 측정하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지층의 나이를 결정할 경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 그것도 몰라요. 일단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데렉 에이거라고 하는 사람은 지질학자 중에 가장 존경받던 지질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유명한 고생물학자도 발견된 측에는 화석의 나이를 결정할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화석은 측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이것도 몰라요. 근데 교과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과학자들은 탄소로 지층이나 화석의 나이를 결정한다라고 써있어요. 놀랍게.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물고기가 사는데 말이야. 생물들이 사는데 저탄기가 밀려온 거죠. 거기 매몰된 거죠. 그러므로 밑에 있다고 먼저 살던 게 아니라 밑에 있다고 밑에 살던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거시적으로 볼 때 밑에 살던 조개, 나무, 해조류, 물고기의 석순으로 발견되겠죠. 거기가 자기가 살던 위치니까. 화석은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매몰됐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 논문은 너무나 많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캠브리아기라고 하는 시대는 진화론자들이 화석 가운데 제일 단순하게 발견된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뭐 산업충 같은 거. 근데 그 지층 밑에서 물고기 화석이 발견돼요. 진화에서 거꾸로 발견된 거예요. 이게 네이처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논문은 너무 많아요. 제 책 중에 노하우 콘서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그냥 레퍼런스까지 쫙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커틀러가 얘기한 것처럼 지층에서 무지서, 즉 진화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은 수미에서 수미터까지다. 화석은 진화에서 발견 안 되거든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이 무질서는 아마도 모든 화석 기록에 뭐라고요? 일반적인 현상일 거다. 실제로 화석은 진화에서 발견 안 됩니다. 네. 자, 이 사람 누구예요? 스테판 제이굴도 진화론자 중에 2002년 사망할 때가 최고 진화론자 대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화석 기록에서 진화론, 진보 방향을 발견하는데 실패했다고 여긴다. 화석은 진화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희망하는 어떤 패턴 때문에 부담을 가져왔다. 화석이 진화 순서로 발견됐으면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사항이 때문입니다.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이렇게 발견됐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믿음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게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150년 동안 찾아봤더니 안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사람도 나는 화석 기록에서 조상 후손과 관계까지 알 수 없다는 걸 동의한다. 화석은 진화에서 발견 안 되거든요. 널려 있는 거거든요. 그랜드 캐년, 화석이 무슨 진화에서 발견될 것 같으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랜드 캐년에서 발견된 대표적인 6개 화석이 전지층에서 다 발견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삼엽충이라고 하는 이거 삼엽충이 어느 시대 시준 화석이냐 표준 화석이냐 그러면 다 SAT 시험, 수능 시험에 캠브리아기라고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근데 고생대 제일 꼭대기에 페링기에서 또 발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엽충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거 캠브리아기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제는요. 화석은 진화에서는 발견 안 되거든요. 여기 나오면 이 사람 얘기한 것처럼 지질학자들은 좁은 지역에 얻어진 기존 데이터 위에 자신의 것을 올려놓는 데 익숙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 전공이 지질학 아니에요. 지질학의 특징은 자기가 가보지 않은 곳은 다 기존에 써있는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빙하죠. 우리가 왜 빙하도 하나 없는데 빙하 시대를 여기 가냐? 내일 가보시면 알아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여기 왔는지 아실 거예요. 데스밸리랑 마운틴 위트니, 뷰시 앞에. 네, 그런데 제가 빙하지형 대학교 때 배울 때 교수님이나 학생들이나 빙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지진에 대해서 배우는데 교수님이나 학생들이나 지진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고 배워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질학의 이게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지역, 자기 동네 가보니까 밑에 조개화석이 발견되고 위에 물고기가 발견되더라. 그죠? 그럼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 중요한 거예요. 진화론적 세계관에 가지면 사이고라고 하는 세계관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저거로 치료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생각이 먼저예요. 생각이. 그게 맞다면 세계적 다행히 구순서대로 발견돼야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딴 데도 연구될 거 아니에요. 딴 데 논문 나오고 보니까 거꾸로 발견되더라는 거야. 여기 나온 것처럼 이를 테스트하는 생각 거의 없다. 지질시대표는 단순한 편집작품 그 이상이다. 실제로 화석은 널려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화석은 이건 없습니다. 화석이 이렇게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온 게 아니에요. 진화의 믿음을 가지고 화석을 책에다가 모아봅니다. 이게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진화를 믿는다는 고백인 거 아세요? 고백인데 증거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그 중요한 얘기는 이건 우리 화석의 거의 대부분은 언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노아 홍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이들이 다 살았다 죽었다 하다가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사람까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들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게 아니라요. 사람까지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이 매몰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수십억 년 이거 연대 추정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수십억 년의 지질시대표에서 단지 1년여에 일어난 노아 홍수 사건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화석, 석탄을 보면 여기 나오면 지층, 석탄, 아주 수평으로 발견됩니다. 이런 예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 길이가 말이 어떤 거 한반도 면적보다 더 큽니다. 이제 보시면 아세요. 늪지대에서 쌓이고 안 돼요. 늪지대 속성상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껍질은 떨어지고 저통이 밀려오겠죠? 나무 껍질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저통이 계속 밀려오겠죠? 이게 짧은 시간 동안 반복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석탄의 지금 분포도거든요. 전 세계. 이걸 보건데 지금보다 나무가 몇 배가 많아야 된다고요? 100배가 많아야 되거든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계속. 네, 처음 지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막이나 동토는 다 노아 홍수 이전에 없었다는 얘기죠. 3분의 1이 지금 사막, 3분의 1이 동토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노아 홍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깊은 샘이 터진 겁니다. 이제. 토양의 그죠? 그 다음에 물이 점점 불어 올라가는 거예요. 노아 홍수, 여기 화석이 매몰되고 사층이 만들어지고 지층이 만들어지고 되셨죠? 여기가 노아 홍수 뭐냐면 제일 끝입니다. 전기의 제일 끝. 요 물의 깊이가 얼마라고요? 물의 깊이 2.6km라고 그랬죠. 평균. 자, 근데 노아 홍수 후기 때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물이 땅에서부터 물러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어떻게 된 거냐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어느 한쪽은 높아진 거죠. 지금 어디가 낮아졌을까요? 이제 바다가 낮아진 겁니다. 네, 그러면서 물들이 빠져나갈 때 이때 에너지도 대단했겠죠. 자, 이제부터 이 노아 홍수 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6km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빠져나갈 때 뭐 어마어마했겠죠. 바닷속으로 그 많은 물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 에너지. 그러면서 지금의 뭐를 만들었냐면 산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전에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다 윤영기, 장영기, 논영기 뭐 이래가지고 산들이 오랜 세월 동안 꼭 깎여가지고 지금의 산이 된다 이런 얘기
이건 1970년도에 지정학자들이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모든 이 실험은 산을 그렇게 해서 안 만들어져요. 언젠가 이 산을 만들었던 사건 이후에 거의 변화가 없다고 결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산이죠. 다 산들입니다. 근데 산들의 모양을 보면 모두가 다 꼭대기로 갈수록 가파라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완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수함수. 별거 다 배우는 겁니다, 목사님. 성경에도 안 나오는 얘기. 예,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지수함수로 그리는 거예요. 우리 지수함수 그러면 이공계 해본 사람, 공부한 사람 정신 번쩍 듭니다. 왜냐면 지수함수가 빠지는 공식은 없어요. 실험을 할 때 볼링 공을 굴렸다. 그럼 처음에 빨리 굴러다가 점점 느려지죠? 지수함수 패턴으로 줄어듭니다. 예. 우리 약학을 하시는 분에서 약을 딱 먹었다, 타이레놀을 먹었다 그러면 최고의 약효가 가다가 점점 줄어드는데 지수함수 패턴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지수함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하나의 사건, 물리적인 사건에 대한 결과는 지수함수 패턴을 보여주는데 모든 산들은 지수함수 모양을 보여줘요. 특별히 골짜기. 그러니까는 이 핵이라고 하는 지형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이상적인 경우 지표의 변화, 돌의 모습, 암상은 시간이 가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깎이고 깎여서 지금 모습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형의 모습은 처음 형성될 때 언젠가 형성됐을 때 이래로 거의 변화 없이 그대로 남아있다. 자,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하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강산 안 변합니다. 자기 눈높이가 변하죠. 오랜만에 한국 가면 강산이 변해보이죠. 예, 자기가 변화보거든요. 이런 거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떠한 자연과정도 이러한 산들 만든 거 못 봤어요. 오늘날의 침식과정으로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 본 적이 없으니까. 전지구적인 촉별적 사건. 그거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물이 흐르는데 실제로 강폭은 강물벽에 비해서 훨씬 더 넓어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오늘날 강물이 흘러가지고 강폭 못 만들어요. 예, 여기 지질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계산상으로 원래 강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보다 얼마야? 20배 내지 60배의 물이 언젠가 흘렀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폭의 계산상. 우리 노아호수 후기 때 물 빠져나가니까 그려지세요? 그런 에너지 안에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아니라 뭐냐면 사건이거든요. 자, 근데 그 물 빠져나가는 과정이 바로 뭐냐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대륙이 하나였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기다 점점 벌어져가지고 5대양 육대주가 됐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걸 우리가 대륙 이동설 또는 판구조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진화론자나 창조론자나 거의 다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벌어질 때 이 벌어지는 과정이 벌어지는 속도에 대한 게 이제 우리하고 말이 안 맞아요. 예전에는 이거 벌어지는 속도가 어땠다고 배웠나요? 무지무지대로. 왜냐하면 오늘날 움직이는데 어떤 것들은 2cm 정도 1년에 어떤 것들은 상황에 따라 16cm까지 벌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거꾸로 모이면 몇 천만 년 됐다는 얘기예요. 과거나 오늘이나 어떠한 과정, 동일한 과정을 겪었다는 뭐예요? 생각하고 사고의 틀, 이걸 뭐라 그러죠?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패러다임 하에서 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온 이것처럼, 남아메리카, 아프리카가 원래 붙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벌어져가지고 뭐가 되냐면 대서양이 된 겁니다. 그죠? 해안선을 맞춰보면 딱 맞잖아요. 이런 건 다 받아들여요. 예.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벌어지는데,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벌어지는 쪽은 넓어지고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죠? 넓어지고 낮아지게 돼 있어요. 벌어지는 쪽은. 예. 자, 그러니까, 점점 벌어지면서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 벌어지는 속도가 옛날에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가졌던 지질학적인 데이터는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나온 논문들은 언젠가 아주 빨리 벌어져야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는 것처럼 이 밑에는 막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용암들이 나와서 메꾸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천천히 벌어졌다면 이 바운다리가, 경계가 이렇게 딱 샤프할 수가 없어요. 점점 좀 점이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주 샤프합니다. 육지 아니면 바다예요. 밑바닥에 보면. 즉, 이 네이처지 골던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지판 속도들이 과거에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증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는 지금보다 언젠가 아주 빨리 벌어진 적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과정 설정의 신전 때문이다. 오늘이나 과거가 어떻다. 속도가.
동일했다는 신조 때문이지 동일과정 원리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늦게 벌었다 생각을 하지 우리의 증거들은 언젠가 아주 빨리 벌었다는 걸 동의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UCLA에 나왔죠. 우리 바움가르트너 한구조론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세계 1인자입니다. 사이언스 네이처에 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슈퍼컴퓨터로 최고의 판구조론 3000번을 개발한 사람인데 대항저가 점점 가속도를 받아가지고 초당 수미터라고 하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여가지고 지금 바다가 다 됐다라는 거로 네이처지 사이언스의 논문이 채택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너무나 자랑스럽게 우리 창조과학자입니다. 네. 우리 이제 몇 달 전에도 이거 만났는데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뭐 한구조론에 대해서는 약간 인물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도 우리의 친구도 그렇지 않다. 굉장히 바다가 빨리 벌어졌다. 그럼 수개월 만에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벌어지는 것은 어떻다고요? 낮아지고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바로 용암이 나와서 메꾸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바다는 다 용암으로 메꿔져 있는 겁니다. 현무암으로. 즉 노아홍수 전기 쌓였겠죠? 노아홍수 흙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지면 낮아지고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던 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진 쪽으로 모이는 거죠. 이게 바로 노아홍수 후기 과정입니다. 이러면서 물이 땅에서부터 어디로? 바다로 굴러가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막 산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또 하나 보면 자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모든 게 벌어지지 않아요. 자, 지구는 굳기 때문에 이쪽이 벌어지고 이 중간에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겠죠. 구니까. 그러니까 부딪히는 것도 있겠죠. 만약 벌어지지 않으니까. 부딪히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는 쪽은 쭈글쭈글해지겠죠. 높아지고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대표적인 게 인도판하고 아시아판이 부딪히는 곳입니다. 예, 벌어져가지고 솟아오르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아시아하고 인도가 부딪혀가지고 솟아올랐잖아요. 만들어진 게 바로 뭔가요? 히말라야 산맥 아니에요. 예. 자, 근데 여기 안데스 산맥도 있죠. 태평양 아마 남아메리카 부딪히잖아요. 솟아오르잖아요. 예. 근데 이곳에 가면 다 지층이 휘어 있어요. 이걸 뭐야? 습곡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평행하게. 오늘날 지층들을 모아다가 압력 실험을 아무리 해도 빨리 하든 느리게 하든 지층이 휘지 않습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일단 단단해지고 나면 휘지 않습니다. 이게 휠 수 있을 땐 언제나 반드시 지층이 어떻게 되기 전에 단단해지기 전이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지층이 얼마나 평행한지 몰라요. 이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모두가 다 소프트했다는 얘기예요. 진화론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수천만 년, 수억 년 걸렸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모두가 다 소프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험한 겁니다. 이게 어떤 물리적 실험을 하더라도 관찰된 지층 휜 습곡은 그 지층이 아직 어떻게 되기 전에 굳기 이전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노아홍수 전기.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부딪히는 곳은 솟아오를 거 아니에요. 물들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지층도 깨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드러냈는데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 올라가면 여러분 조개 화석, 물고기 화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만만한 게 아니에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꼭대기에 조개 화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 상어 이빨이 왜 있겠어요? 네. 지금 뭐냐면 노아홍수 전기 화석들이 매몰된 거죠? 부딪히는 적은 휜 겁니다. 그럼 솟아올랐겠죠? 그래서 물들이 해가지고 지수함수의 산맥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산에 올라가면 우리가 뭘 막느냐? 화석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지질학자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아직도 제대로 설명 못 합니다. 말은 쉽지만, 얘기하자면 반론이 너무 많아요. 노아홍수 모델, 즉 아직 어떻게 되기 전에, 지층이 단단해지기 전에, 일어난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야지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오리지널 마운틴지라 그래가지고, 산맥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좀 어려운 책입니다. 대학원생 교과서입니다. 2000년에 만든 책인데, 이 책 전체가 산맥이 어떻게 난다거든요. 결론이 뭐냐면, 결론 중에 하나가, 지구상의 모든 산들은 퇴적작용이 전지구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만들어졌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한쪽이 깎이고 한쪽은 쌓이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자기도 모르게 뭐 얘기하는 거야? 언젠가 전지구로 지층만 퇴적 노아홍수 전기 그죠?
그 이후에 노아홈스 후기 얘기하고 딱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산이라든지 강 이런 거 다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노아홈스 후기 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노아홈스 후기라면은, 자, 이제 이 대륙이 부딪힐 때 육지하고 육지만이 아니라 대륙만이 아니라 대륙하고 해양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딪히면 일반적으로 해양지가 밑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해양지가 더 무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밑에는 어떠냐? 무지무지 뜨거워요. 예,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예를 들면 여기 아시아판하고 태평양판이 부딪히는데 이때 태평양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지금도 약간씩 마찰이 있겠죠? 그 마찰이 바로 뭔가요? 그 지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센다이 지나가고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비행기 속도니까 확 덮쳐버린 거죠. 피할 새도 없이. 근데 요거를 단면도로 딱 그리면 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해양지가. 빨려 들어가는데 이 밑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1800도 정도 돼요. 그러므로 해양지가 높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측정을 하든지, 탄산파 측정을 하든지, 어떤 측정을 하든지, 연료량 측정을 하든지 해양지가 굉장히 길게 내려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온도와 이 온도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천천히 그것도 들어간 지 오래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같든지 다 녹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양지가 오랜 세월 동안 밑으로 들어가다가 높거나 지구내와 비슷한 온도를 보여야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해양지가 메테보다 훨씬 낮은 온도와 녹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즉 들어간 것도 빨리 들어갔지만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의문점을 던질 겁니다. 이건 오래된 지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네. 자, 이때 밑에 용암이 나와가지고 메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홈스 후기 때는 바닷물의 온도가 어떨까요? 따뜻했겠죠. 펄펄 끓을 수는 없습니다. 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우리가 30도 내지 한 40도 정도가 됩니다. 이때 징발이 굉장히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물 빠지는 과정의 하나로 바람으로 땅에 불귀하심의 물이 가맨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 정말입니다. 물이 땅에서부터 물러간다. 또 다른 하나가 바람으로 가맨다. 이제 요 얘기가 바로 이제부터 빙하시대 실마리가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어요? 빙하시대 하기 굉장히 힘들죠? 고개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빙하시대 이야기를 저희가 적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빙하 보셨나요, 목사님? 네, 저 이제 알래스카 가가지고 빙하 위로 걸어가 봤는데요. 저 굉장히 그때 감동적이었어요. 말로만 듣던 빙하. 책에서만 시험만 보던 빙하지요. 빙하 자체를 제가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데이 애프터 투마로라든지 아이스 에이지라든지 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10,000 BC 이 사람이 10,000년 전이라는 영화인데 저는 의무감에 봤습니다. 빙하시대 된 거랑 다 옵니다. 진짜 저는 재미없더라도 너무 재미없어요. 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10,000년 전 얘기 썼는지 조금 이따 아시게 됩니다. 네, 그런데 빙하 오늘날 있습니다. 네, 육지의 10분의 1이 빙하로 덮여 있어요. 두께는 뭐 얇은 데도 있고 두꺼운 데도 있지만 그래서 10%가 지금 빙하인데 민물로서 가장 큰 부분입니다. 네, 물론 이제 바닷물이 제일 많죠. 98%니까. 자, 근데 오늘날의 빙하 두께는 그린랜드 남극의 3,000에서 4,000m 정도가 됩니다. 두께가 제일 두꺼운 게. 네, 근데 빙하 시대에도 이거보다 두꺼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개 빙하 시대 전문가들은. 그건 뭐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들이 다 녹으면 지금부터 65m가 물이 상승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막대한 양이죠, 정말. 네, 근데 빙하가 지금 없더라도 지질학자들은 여기까지 옛날에 빙하가 덮였다라고 말을 해요. 네, 그거 뭘 보고 하냐면 지금 빙하가 없더라도 빙하가 옛날에 있었던 흔적들이 있는데 그 흔적을 아는 것 중에 대부분은 빙하 해빙 때 만들어 놓은 얼음들이 어마어마한 오일수가 아니라 몇천 미터 되니까요. 이들이 깨고 미끄러져 내려갈 때 돌들을 막 깨고 나갔겠죠. 어마어마하니까 에너지가 F=ma 지장이 크니까요. 깨고 나가가지고 이쪽으로도 깨고 이쪽으로 깨고 이랬겠죠. 그래서 그 메터홀은 같이
이런 뿔 같은 모양을 남겨줬 이런 데는 다 빙하지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다 연장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은 어마어마한 얼음들이 푹 깨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미끄러지면서.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돌도 깨고 나갔겠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이 움프 파인 곳. 이거 우리가 둥그랗다고 해서 서클이라고 그러는데, 이 원곡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한국말로. 근데 이런 것들이 요세미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골짜기는 원래 V자 모양인데, 빙하가 끌고 나가면 이 측방이 막 깨지겠죠. 그죠? 그래가 U자 모양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걸 U-shaped 밸리라고 그러는데, U자형 계곡, 우리 요세미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거로 다 따져보니까 여기 나와 것처럼 언젠가 육지의 3분의 1은 빙하로 덮였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여기 나온 것처럼 빙하 굉장했죠. 여기 칠레는 3분의 2까지고, 알프스까지고, 북미는 이쪽 인디아나 뭐 이쪽까지 다입니다. 일리노이 다. 네, 그리고 이쪽에 특별히 캘리포니아 쪽에 있죠. 그 최남단이 바로 어디냐면 이제 내일 보시게 될 마운틴 위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빙하시 투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이유가 있는 거 조금 이따 나와요. 어쨌든 그래서 너무 고맙게 근처에 우리 빙하 지형이 있는 겁니다. 자, 빙하 시대 궁금증은 평균 한때 700m 이상의 두께로 지표의 30%가 눈을 덮었던 시대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당시에 빙하가 없을 때보다 어땠다는 얘기예요. 증발시키면 해수면이 내려갔겠죠? 빙하가 덮어댔으니까. 120m 정도의 물을 낮출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자, 근데 당시 빙하 평균 두께는 북방으로 700m, 남방으로 1200m 정도 된 걸로 이제 계산이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느 부분에 해당하냐는 겁니다. 네. 자, 근데 하나는 아셔야 돼요. 모든 빙하들, 현재 빙하들, 다 지금의 산들이나 들 위에 있어요. 이 얘기는 모든 지형이 만들어진 다음에 빙하 시대가 왔다. 그리고 우리 적어도 어디 다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노아 홍수보다 다음이라는 걸 아시겠죠? 화석이 나와 있는 지층 위에 빙하가 쌓여 있으니까. 됐습니까? 네, 그리고 빙하 지형도 기존의 지형들을 깨고 나갔어요. 그러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아니라 분명히 지금 지형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빙하가 왔다는 건 다 동의해요. 지질학자도. 그러므로 빙하 시대는 다른 어떤 지질 시대보다 지질학자들도 최근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만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다론 시대로 볼 때 굉장히 최근이죠.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 빙하는 다 지금 지층 위에, 지형 위에 쌓여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어쨌든 빙하 추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버스에서 읽었던 것처럼, 욥기에 보면 특별히 눈 얘기 나오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눈 녹은 물 욥이 얘기하고, 우리 누구예요? 우리 엘리후가 얘기하고, 눈을 명한다. 하고, 뭐 폭풍은 추위, 얼음 이런 얘기 막 엘리후가 얘기하고, 하나님도 이제 눈 얘기 나오고, 그 다음 얼음 얘기 나오고, 얼음 얼리느니, 얼게하느니 얘기, 하나님께 계속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눈 얼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근데 욥은 우스 사람인데, 이제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등장하고 봅니다. 대개 근데 에돔 지역으로 되게 봅니다. 그 요단강 얘기가 40장에 등장하는데, 하여간 욥은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지역인데 말이에요. 추운데 아니거든요. 과연 이게 그걸까 하는 게 이제 얘기입니다. 자, 눈은, 우리 빙하는 눈이 쌓여서 된 걸까요? 얼음이 바닷물이 얼어서 된 걸까요? 네. 제 책 먼저 보셨나요? 하여간, 빙하는 거의 100% 바닷물이 얼어서 된 게 아니라 눈이 쌓여서 된 겁니다. 그러므로 빙하 시대 핵심은 추위가 아니라 뭐냐면 눈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마이너스 40도까지 떨어졌다. 전 세계가 몇백 년 동안 빙하 시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추우면 바닷물도 차가우거든요. 바닷물이 차가우면 뭐가 안 될까요? 증발도 안 되거든요. 그러므로 빙하 시대 눈이 많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상야릇한 조건이 돼야 되는데, 날씨는 추운데 어때야 될까요? 바닷물의 온도는 증발은 빠르게 해야 되는 이상야릇한 조건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질 진화론자들 제일 어려운 거. 아직 빙하 시대는 이론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오늘날 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 분명한 건 광역적인 강설이 일어나야 된다면 아시겠죠? 강설의 조건은 낮은 기온과 뭐예요? 대기는 낮아야 되고 증발은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낮은 기온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화산 활동이 가장 이제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빙하 안에는 화산재가 많이 있어요. 박혀 있어요. 그래서 화산 활동을 가장 먼저 뽑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화산 폭발은 날씨가 추울까요? 더울까요? 타서 죽기도 바쁜데 이제 더울 것 같지만 굉장히 춥습니다. 왜냐하면 화산 폭발이 떨어지고 화산재가 있는데 화산재가 공기 중에 한 3년간은 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걸 화산재라고 그러고 눈에 안 보이는 걸 에어졸이라고 합니다. 분무질 이런 거, 연무질. 근데 연무지가 정말 3년 동안 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구상에 오는 에너지의 거의 다는 어디서 오는 거죠? 태양에서 오는 건데 이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세인테렌산 1980년도 화산 폭발했을 때 폭소리 내렸습니다. 5월 중순인데 바로 이래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화산 활동으로 화산재로 해서 복사를 차단하는데 전 지구에 1년에 3년 정도 영향을 줍니다. 큰 화산 폭발이 터졌을 때는 기후에 1도 정도 낮추게 되는데 평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1815년에 있던 탐버라 화산 폭발인데 이게 역사상에 기록된 화산 폭발 중에 최대 화산 폭발입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여기서 화산 폭발했는데요. 이게 자바섬이죠. 폭발했는데 화산재가 어마어마하게 날아간 겁니다. 1cm까지. 예, 근데 이 화산, 이 1815년 다음에 1816년 이 해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1815년 이 해를 뭐라 그러냐 1816년을 여름이 없던 해라고 그래요. 이 화산 폭발이 얼마나 컸냐면 우리가 1도에서 8도로 나누는데 7도였습니다. 네.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미국 북동부에서 여름에 평균 기온이 5도였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눈이 내리고 말이에요. 뉴욕에서 폭설이 내리고 6월에 강설이 내리는 겁니다. 오늘날 꿈을 못 꾸죠. 퀘벡에서 6월에 30cm 역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 때. 그리고 8월에 7, 8월에 농작물이 다 얼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채소값이 완전히 급등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에까지 영향을 줘서 유럽의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다 밑으로 내 피신 올 정도로 굉장히 추웠습니다. 여름이 없던. 근데 기상학자들은 이때 단지 탐버라 화산 폭발 하나로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몇 년 안에 거대한 화산이 갑자기 연달아 폭발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라서프리에리 중부에서 커다란 화산 폭발이 터졌습니다. 1812년. 그리고 같은 해 인도네시아 와우 화산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의 수아노스의 지방 화산 폭발이 터지고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1874년에 메이언 화산이 터지고 마지막 결정타를 태운 게 바로 그 다음에 탐버라 화산 폭발. 이들이 연달아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공중에 계속 누적돼가지고 이때 강추위를 왔다라고 다 생각을 해요. 어쨌든 화산 폭발하면 어떻을까요? 날씨가 무지무지 춥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럼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증거가 있냐? 있는 게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보러 가는 겁니다. 자, 우리 지질학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입니다. 미국. 네, 근데 화산 중에 우리가 슈퍼볼케노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볼케노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지질학자들은 어디서 화산 폭발이 터지면 그 화산재가 어디까지 날아갔다는 걸 추적할 수 있어요. 추적해서 일반 지질학자들이 한 겁니다. 제일 큰 게 바로 뭐냐면 옐로우스톤 여기가 화산 분화구인데 북미 전역을 커버했습니다. 화산재가. 이 정도면 20세기 최대 화산 폭발이라고 하는 세인테렌산의 약 2000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화산재가 모두가 다 기존 지형 위에 덮여 있어요. 네, 자, 그럼 뭐가 다 끝난 다음이라는 걸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노아가 다 끝난 다음이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난 게, 그 다음에 폭발한 게, 요 비샵, 여기 우리 요번에 오늘 가는 겁니다. 내일. 여기 분화구에 가는 겁니다. 여기 롱벨리라고 하는 칼데라가 있는데 비샵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서 화산 폭발한 거는 우리 텍사스까지 날아갔습니다. 이건 세인테렌산의 600배 정도가 됩니다. 크레이더 레이크라고 아시나요? 우리 미국의 백두산이라고 하는 거고 미국에서 이제 한국의 크레이더 레이크라고 있죠.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서 화산 폭발한 거는 저 캐나다까지 다 날아갔으니 이거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빙하가 떠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기존 주행에 덮여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우리가 가게 될 비샵 화산재, 그 다음에 옐로우스톤의 라마크릭 화산재, 그 다음에 마자마 화산재 순서로 이렇게 보십니다. 이 정도 화산 폭발하면
빙하 시대 오는 겁니다. 빙하 시대를 알아도 날씨가 어떻다는 얘기에 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북미만 이랬겠어요? 다른 데 조사가 되지 않은 딴 데까지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지금 계속 저희가 뭐 얘기만 하는 거야? 추위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창조과학자들 거의 대부분 지금 얘기한 이 화산 폭발, 이것이 북무역 빙하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일 하단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여기 어디에 마운틴 위튼입니다. 여기에 빙하 지역, 당시 이제 북미 빙하 분포도거든요. 빙하 지역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걸 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아까 차고 나시지만 하나 남아 있는 게 뭐예요? 증발이죠. 이게 지금 문제예요. 다량의 증발은 지금 비가 오는 건 모두가 다 바닷물이 증발해서 비가 오는 거거든요. 지금 지구상의 98%는 바다잖아요. 이게 문제. 이게 따뜻했던 시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노아 홍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모든 이품의 샘들이 터지는 지하수와 화산 폭발 이런 거죠. 특별히 노아 홍수 후기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벌어지면서 뭐가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용암이 나와서 메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바닷물의 온도가 어땠을까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후기 때부터는 높았겠죠. 대개 30도 내지 40도 정도를 봅니다. 우리 엘니뇨 지금 바닷물의 평균 온도는 4도입니다. 4도. 오늘날. 제가 1998년도에 우리 샌디에고에 갔을 때 엘니뇨가 있었습니다. 진짜 물폭탄처럼 비 정말 많이 왔죠. 98년도에. LA랑 샌디에고 그때 바로 앞바다의 온도가 0.7도 더 높았거든요. 평균 기온에. 근데 증발이 일어나고 엘니뇨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이게 어떻겠어요? 증발이 어마어마하게 났겠죠. 근데 성경에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시면 물이 감했다는 얘기 너무 재밌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해수면의 온도, 이제 노아 홍수로 들어가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면 홍수 동안의 해저 용암에 의해 가지고 대양 온도가 상승하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모하고 만났을 때 아까 얘기한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로 인해가지고 추위가 왔으면 이들이 다 모르면 했을까요? 어마어마한 눈으로 바뀌었겠죠. 그때 그 내렸던 눈을 생각하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바로 이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그 빙하 시대를 이해하는데 용어 하나를 같이 배워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수변 사막. 수변 사막. 이 웹 데절트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사막은 건조하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단어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수변 사막. 영어로도 웹 데절트입니다. 네, 그런데 이 수변 사막이라는 뭐냐면 지금은 사막이지만 과거에는 사막이 아니었던 사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지대. 여기 있는 것처럼 사하라 사막을 가더라도 가면은 사람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기린 화석, 기린뼈, 하마뼈 이런 것들이 널려 있어요. 거기 뭐 끌고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있어요. 이 얘기는 예전에 이들이 어떻다 거기에 살았다는 얘기죠. 네. 거기 가면 이런 유골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오늘날의 사막들을 가보면 여지없어요. 이거 예외가 없어요. 사하라 사막만이 아니라 고비 사막, 여기 모하비 사막, 데스벨이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사람이나 포유들이 다 살았던 흔적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수변 사막이라고 합니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모하비 사막을 되게 커다랗게 해서 그레이트 베이징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사막 지역인데 다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바로 어떤 시대일까요? 자, 지금 분명히 오늘날 사막이 이제 3분의 1이 사막으로 덮여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근데 이 사막이 오늘날의 모든 사막이 옛날에 사막이 아니었어요. 요 시절. 요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수변 사막이라고 그러는데 수변 사막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변 사막에는 시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바로 뭐냐면 자, 우리 노아 홍수 때 이 지구의 샘이 터지고 노아 홍수 후기 때 막 증발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화산 폭발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증발이 일어났는데 노아 홍수 직후에는 어땠을까요?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골고루 뭐가 내렸던 비가 내렸던 홍수 직후에 다량의 증발로 전 지구적으로 비가 내려서 아주 추운 곳이야 사막이 없었던 환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 바닷물의 온도가 지금처럼 차갑지 않기 때문에, 4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어땠다? 예, 증발이 심해가지고, 우리가 지구 전체가 따뜻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수변 사막, 비도 골고루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즉,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자, 노아는 착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이뻐하던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정말 이뻐하던 사람이지. 신방가도 살렸습니다. 즉,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한테 주려고 했던 땅은 지금보다는 어땠다? 훨씬.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좋았던 얘기예요. 이 시절을 말을 뭐라 하냐면 우리가 수변 사막이라고 그래요. 성경 안에서요. 그리고 지질학자들이 수변 사막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즉, 자, 노아가 동물들 다 태웠죠. 공룡도 다 태웠을 거 아니에요. 예, 공룡 태웠는데 태운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씨를 모종케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 다 어떻게 하려고 태웠으니까? 살리려고.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지금보다 날씨가 어떻다? 훨씬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수변 사막인 거죠. 즉, 자, 이제 이 표가 이제 중요한 표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노아가 이제 방주가 나오자마자입니다. 홍수 종료. 온도가 몇 도라고 했어요? 3, 40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때는 온도가 어땠다? 네, 따뜻해가지고 실제로 이때는 아무리 화산 폭발이 일어나도 비가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왜? 바닷물의 온도 때문에 지구 전체가 어떻다니까? 따뜻했을 때니까.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온도가 전혀 증발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이제 바닷물 온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증발이 되면서 바닷물 온도를 식히는 과정이 증발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졌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언제? 어느 기점에서 만약 화산 폭발 터졌다. 근데 대개 20톤은 돼야지 비가 뭐로 바뀌냐면 눈으로 바뀔 수 있는 온도거든요. 됐을 때부터 빙하가 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언젠가 화산 폭발이 터져가지고 이제부터 비가 뭐로 바뀌는 거야? 눈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바닷물의 온도가 10도 정도가 됐을 때가 빙하기 최고의 절정기가 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바로 뭐냐면 증발도 빨리 되고 지금보다 따뜻하니까 공기도 어떻고 아주 덥지도 않고 이 시점에서 빙하했을 때 절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부터 절정이 지나면 뭐 해빙이죠. 그래가지고 내려간 요 그래프가 바로 요 그래프입니다. 근데 계산을 하면 대부분 최대한 아무리 멀어도 빙하했을 때는 노암수 끝난 다음에 200년이 채 안 돼가지고 일어나는 거죠. 요 200년 요 기간이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한 네, 수변 사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가. 그러고 나서 언젠가부터 화산 폭발과 맞물려 가지고 뭐가 오는 거야? 비가 뭐로 바뀌는 거야? 네, 비가 이제 온 거야. 눈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요때인데 바로 노아홍수 끝나고 200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야? 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바벨탑은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노아홍수 끝나고 족보를 보건데 100년 정도 때 바벨탑 사건이 납니다. 바벨탑 이어서 뭐가 일어난 거야? 빙하 시대. 그러면 이제 요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낮은 온도와 다량의 증발인데 대부분의 빙하 이론은 지금 다 추이에만 초점이 맞춰 있거든요. 그래서 빙하 시대 이 이론은 우리가 내일 이제 포스트하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빙하 시대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근데 거의 없어요. 사람만 없는 게 아니라 육지동물 화석도 거의 없습니다. 공룡 화석 지금 얘기했지만 공룡 화석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에도 아직 없거든요. 큰 땅덩어리가 없거든요. 그 공룡 화석은 아주 드문 겁니다. 네. 이거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화석이 물에 빠졌다고 화석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어디에 매몰돼야지? 배웠잖아요. 저탕류에 매몰돼야지 화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6kg라면 사람하고 육지동물들은 홍수 동안에 다 이렇게 떠있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근데 저탕류는 밑에서 흐르죠. 그러므로 육지동물 화석은 사람을 포함해서 예를 들면 하마 화석 없어요. 길이 화석 거의 없어요. 네. 육지동물은 화석화되는 게 굉장히 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6kg라면 굉장한 거거든요. 네. 자, 이거는 화석의 빈도수가 정확히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 화석 가운데 95%는 조개와 같은 해양 무척수동물 화석입니다. 자, 몇 퍼센트 남았죠? 5% 남았죠? 5%의 95%는 바다식물 화석입니다.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거에 거의 다른 물고기 화석입니다. 요 세 가지의 특징. 살아있을 때 어디 있다? 물속에 있다. 저탕에 명을 낼 수 있는데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순서도 딱 이 순서입니다. 가능성이. 그죠? 움직이지 못한 조개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육지동물 나와서 한 개 이상의 뼈를 발견된 척추동물은 0.002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육지동물 화석의 거의 대부분은 빙하시대 화석이에요. 빙하시대는 육지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므로 바다식물 화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다식물 화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네? 새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네. 뚝 떨어져가지고 매몰될 수도 있고 그것도 떠있겠죠. 뭐 많이. 육지동물 보여준 것들은 육지동물 화석의 거의 대부분은 빙하시대 화석입니다. 즉 매몰된 거죠. 나머지는 다 위에 떠있던 겁니다. 육지동물들, 사람을 포함해서. 네. 화석은 자기가 매몰렸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랄원자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쌓이고 쌓이면 말이에요. 아까 지지세표 쫙 보이셨죠?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99.99%는 다 밑에 있는, 밑에밖에 없는 거 아세요? 나머지 쭉 긴 거 있죠? 이거 여러분 0.0025% 가지고 만든 거예요. 널려있는 거를.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네.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바로 뭐냐면 석탄입니다. 석탄은 나무 껍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작 나무 화석은 거의 안 발견돼요. 0.001%밖에 안 발견돼요. 0.01%. 이건 석탄 전문가들은 정말 골치 아픈 얘기예요. 나무들은 다 어디 갔을까? 저희한테 너무나 쉽죠. 나무 껍질은 밑으로 떨어지지만 나무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네, 홍수가 다 떠있던 거죠. 홍수 끝나고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전지구적인 노화홍수 격변자 틀 안에는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지대표 쭉 다 만들어지고 사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까지 다 편만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걸 진화의 순서를 자기네들이 책에다가 모아온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